네, 안녕하세요. 엔조이 부동산의 조앤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해 드릴 분이 있어요. 저희 파인힐 부동산의 떠오르는 샛별, 제니퍼 림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인힐 부동산의 제니퍼 림입니다. 네, 좀 이름이 알려졌죠? 제가 방송을 몇 개 찍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연락도 주시고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마트에 가면 또 알아보던가요? 거기까지는 아니죠? 아직 거기까지는 네. 안 갔습니다. 네, 조금 더 유명해지는 마트에 반찬 가게를 가면 또 이제 우리 그 일하시는 분들이 반찬을 조금 더 줘요. 네. 뭐 저희가 연예인도 아닌데 부동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유튜브라는 게 매체가 발달이 돼서 저희도 엔조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많은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우리 이제 같이 일하는 우리 제니퍼와 함께 손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손님들이 이제 찾아오시기도 하고 전화를 주시기도 하고 보통은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오면은 대부분 사무실에서 약속을 잡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변호사나 또는 회계사 그리고 융자, 보험, 부동산 이런 어떤 직업에 계신 분들은 손님들의 컨피덴셜을 다루는 거예요. 그죠? 네, 굉장히 개인적이면서도 남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을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담을 빵집에서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항상 사무실에 약속을 잡고 오시면 저희 컨퍼런스 룸에서 집 얘기면 집 가격도 확인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위치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손님하고 직접 데이터를 보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는데 몇 개의 사례가 있어서 오늘 그걸 가지고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시거나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계신데 아직 그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제니퍼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니퍼 씨가 그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사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타주에서 2년 전에 뷰포드 지역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네, 그때 당시 50만 불짜리 집이셨고 6.75 이자율을 가지고 집을 구매하셨습니다. 그래서 20% 다운을 하시고 살고 계시다가 이 동네보다 조금 더 조용하고 가드닝을 할 수 있는 근교로 이사를 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상담 요청을 오셨거든요. 네, 그분이 50만 불짜리 집을 2년 전에 샀는데 융자를 받아서 사신 거예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20% 다운하고 그럼 20%면 얼마죠? 10만 불. 네, 10만 불을 다운을 하시고 40만 불 융자를 받으셨는데 이자율이 얼마였다고요? 그때 6.75였습니다. 6.75%면 지금 6.8 정도 하니까 거의 비슷한 이율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사하시려는 이유는 동네가 시끄러워서 조금 더 조용한 동네로 이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뷰포드인데 시끄럽다고 하시는군요. 네. 시끄러운 뷰포드가 있나 봅니다. 그럼 타주에서 오셔가지고 좀 조용한 근교에 살고 싶은 욕심이 있으시고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집을 팔고 어디로 근교 어느 지역이든지 괜찮다. 그죠? 네, 근교 어느 지역에도 괜찮다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 혹시 여유 자금이 있으신가요? 아쉽게도 여유 자금이 없는 상태셔가지고 네, 지금 이 조건에서 가능한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되면 얼마에 팔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걸 알고 계세요? 이 고객님께서는 한 55만 불 정도에 팔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주변의 집들이 가장 최근 6개월 기록으로 얼마에 팔렸는지 조사를 하고 비교를 조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손님들은 우리 옆집이 55만 불에 팔렸는데 그러면 우리 집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들 하시니까. 근데 이제 집 크기가 다르고 집 상태가 달라서 그 집이 더 작은 집인데 55만 불에 팔렸다고 하면 이 집이 더 높은 가격에 팔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집이 더 큰 집이었는데 이분이 조금 욕심이 나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그 동네에 최근에
팔린 기록들을 스퀘어핏당 얼마, 그 다음에 구조나 방 개수, 화장실 개수들을 다 비교를 해보고 얼마에 팔 수 있겠다라는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네. 55만 불에 팔면 내 손에 남는 돈이 얼마가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이걸 팔았을 때 55만 불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제일 많이 셀러로서 내야 되는 돈이 뭘까요? 셀러로서는 아무래도 커미션 부분이 가장 큰 지출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작년 8월 이후로 바이어 브로커의 커미션은 바이어가 내고 셀러 브로커의 커미션은 셀러가 내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세를머니 이제 정해졌는데 사실 그건 법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고 굳이 셀러가 바이어 브로커의 커미션까지는 낼 필요가 없다를 이제 정해준 건데 요즘 추세는 어떤지 아세요, 성현 씨?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여전히 셀러가 6% 커미션을 다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거의 제가 보기에는 99% 대부분 하던 대로 관행대로 하고 있다가 정답이고요. 6%를 빼고 나면 아마 한 51만 7천 불 정도가 네. 예, 팔리고 남는 넷 프로시드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팔고 내 손에 들어오는데 또 혹시 뭐 딜을 하다가 뭐 클로징 코스트를 내준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산 금액에 팔았다 이렇게 되면 순수하게 내가 다운했던 돈만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분이 그걸 팔고 나서 사는 집이 그러면 그 돈 가지고 10만 불이라는 돈 여유 자금이 없다 그러셨으니까 네, 그 돈 가지고 외곽에 50만 불 정도 되는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네, 살 수 있습니다. 네, 살 수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컨트롤했던 집도 다 그런 꽤 괜찮은 집인데 50만 불에 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타겟은 정해졌어요. 그죠? 이분이 다시 융자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유 자금이 없으니까. 네. 그죠? 그러면은 팔은 돈, 남은 돈 10만 불 가지고 다운을 해서 50만 불을 다시 산다고 했을 때에 80% 융자가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융자할 때 뭘 보죠? 인컴을 보죠. 인컴을 보죠. 네. 크레딧도 보죠. 크레딧이. 예. 자, 그러면 2년 전에 이분이 그 융자를 받으셨던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네. 뭐 크레딧도 720점, 수입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융자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필요한 서류들을 다 받고 프리 어프로블 레터, 한국말로 융자 사전 승인서라고 하는데 그거를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상담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2년 전에 융자하셨던 그 조건에서 financially, 재정적으로 인컴이라든지 크레딧이라든지 더 나빠진 예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더 좋아졌으면 너무 좋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건 문제가 없어요. 네. 자, 여기까지는 아주 그냥 팔고 사고 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바꾸는 게 가능해요. 네. 자, 가능한데 우리가 그 이외에 상담을 오시면 우리 바이어분들한테 또는 셀러분들한테 조금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자, 그게 뭐냐 하면 이분이 이 집을 파시고 새 집을 사느냐 아니면 기존 주택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 과정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성현 씨 같으면 새 집을 사겠지. 저 같으면 새 집을 사죠. 네, 첫 번째, 이 집을 팔고 기존 주택으로 간다고 쳐요. 성현 씨가 알기로는 요즘이 셀러 마켓이에요, 바이어 마켓이에요? 요즘은 바이어 마켓인 것 같습니다. 예, 약간 바이어 마켓으로 시프트가 됐다고 이제 네. 그렇게 하죠. 자, 이 바이어 마켓인 거하고 셀러 마켓인 거에 따라서 지금 이 진행 과정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성현 씨가 만약에 지금 집을 팔고 내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우리 집은 계약이 됐어. 이 오퍼가 들어왔어. 네. 그래, 마음에 드는 오퍼가 들어와서 계약이 됐네? 근데 이사 갈 곳을 찾아야 되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조급할 것 같아요. 조급하죠. 네. 네, 그러니까 빨리 집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대부분의 손님들이 당신 집이 안 팔린다는 생각은 안 하고 집부터 보실 생각을 해요.
네, 보통 그렇게 해요. 네네. 제가 마음에 드는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내 집은 분명히 팔릴 건데 먼저 집을 보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먼저 이 집이 마켓에 나오고 네. 오퍼를 받고 적어도 네. 그 오퍼를 해서 바인딩을 하고 집을 보셔야지 사실은 그게 더 맞는 거예요. 네, 순서상이요. 순서상. 네. 왜냐하면 내가 살려는 집에 오퍼를 넣었을 때 셀러 입장은 바인딩이 됐다고 다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집을 팔 때. 처음에 바인딩 되고 나서 그러면 그 집을 사는 바이어가 인스펙션을 또 하잖아요. 네. 그럼 인스펙션을 해서 제2의 협상이 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바인딩 하면 50%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인스펙션 해서 한 70% 된 거예요. 인스펙션 협상이 끝나면. 그럼 또 뭐 남아있죠? 파이낸셜. 그치. 그 바이어가 융자를 한다 그러면 파이낸셜 컨틴전시하고 또 어프레이저. 예, 감정 네. 컨틴전시 두 가지가 또 남아있는 상황이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다 끝난 상태에서 오퍼가 들어오면 이쪽 셀러도 나 팔겠어 너한테 이렇게 네. 나오는데 이게 반쯤밖에 안 가 있으면 이 사람도 이 집을 못 팔면 자기 집을 못 파는 상황이 되는 우리가 소위 도미노 현상 네. 또는 전문 용어로 백투백 이 백투백 클로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바심이 나고 네. 조금 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에 클로징이 보일 때 오퍼를 해야 내가 사는 쪽의 셀러도 그 오퍼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네. 그러나 이게 굉장히 그 스트롱한 셀러 마켓이었을 때에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아예. 네. 그렇게. 이런 내 집 팔고 당신 집 살게요. 이런 오퍼를 밀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마켓이 좀 바뀌었고 지금 약간 바이어 마켓으로 시프트가 좀 됐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오퍼도 우리가 들이밀 수가 있는 거죠. 네. 그죠? 또 한 가지는 마음이 조급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집을 사기란 좀 힘들어요. 그죠? 그렇죠. 심리적으로 그치. 압박이 느껴지는. 조건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압박감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존 주택을 살 때는 그런 굉장히 인텐스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셀러분한테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하겠습니다 하면 같이 잘 하는 거예요. 못하거나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은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대비를 해야 한다. 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현 씨가 사고 싶어하는 새 집. 네. 사실은 새 집이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이제 새 집도 다 지어진 집보다는 앞으로 짓고 있는데 한 3, 4개월 남은 집이 사실은 더 좋아요. 왜? 그 계약 해놓고 이 집을 그 사이에 조금 여유 있게 파는 거죠. 시간을 버는 그렇죠. 사람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걸 팔고 그 기간에 맞춰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면 그렇게 쫓기듯이 그리고 이제 새 집은 내가 사고 싶었던 집이니까 네. 선택할 수 있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트랜잭션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무난해요. 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분이 약간의 여유 자금이 있으면 더 좋아요.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말씀 하시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혹 제가 저한테 상담 오시면 가장 이 지금 마지막 시나리오를 제일 먼저 물어보고 안 되면 이렇게 거꾸로 역순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여유 자금이 있으면 먼저 사는 거죠. 그렇죠. 예, 먼저 사고, 뭐 예를 들어서 50만 불이면 10만 불 더 있으면 10만 불 다운하고 사는데 자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융자를 할 건데 이 집의 모기지가 빚으로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죠. 40만 불 융자. 네. 그러면 이것도 빚이고 이것도 빚이고 그럼 이분이 인컴이 굉장히 많아야 되겠네요. 그래야겠네요. 근데 이럴 때 방법이 있죠? 예, 네. 뭘까요? 인컴 소득으로 잡힐 수 있도록 그 렌트 수입을. 네, 렌트 그러니까 수입을. 이 팔려고 예상하는 집을 렌트 준다고 가정을 하면 네. 그 시나리오대로 하면 렌트 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모기지가 있지만 렌트 수입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집을 전체를 다 빚으로 간주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융자를 받을 수가 있고 먼저 사고 나면 이 집을
뭐 다시 렌트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파실 수도 있는데 마음 놓고 하실 수 있는 거죠. 마음 그렇죠. 놓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머니돈나에서 늘 하는 소리가 가급적이면 집은 팔지 마세요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네. 한 중간 정도 가는 도시에 들어갔던 조지아가 아틀란타가 지금은 대도시 반열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제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각 도심들이 있어요. 둘루스, 수완이, 뭐 노크로스, 피치트로 코너, 뷰포드 다 시티가 재개발에 다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 자, 그러면 둘루스 시티하고 메인 스트리트하고 수완이 메인 스트리트이 바로 저기에 있는데 연결이 돼. 자전거도 타고 다닐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대도시로 간다는 거는 워킹 디스턴스에 뭐가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둘루스 시티홀에 거의 뭐 에브리 위켄드에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식사하고 그다음 공원에서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잖아요. 네. 수원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연결돼서 도시가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지아 자체가 큰 도시로 변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은퇴하기 전에 똘똘한 세 채를 꼭 보유하시고 은퇴를 하시면 다른 연금 없으셔도 소셜연금 적게 받으셔도 충분히 거기서 나오는 렌탈 인컴으로 노년을 잘 보내실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조금 늦은 나이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성현 씨 같은 나이 충분히 가능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집을 쉽게 파는 것보다는 그 지역이 렌트 수요가 많고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파는 쪽보다는 지키는 쪽으로 그래서 렌트를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많이 이 생각을 그러니까 초이스를 한 번 더 드리는 거죠. 한번 네. 다시 생각해 보시라.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냥 이 하나의 시나리오로 되게 여러 가지 답변을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배웠죠. 네. 우리 성현 씨가 요즘 엄청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네. 요거는 이제 제 다른 분인데 미국에서 집을 한 20년, 25년 보유하고 계셔서 그 집이 페이오프가 되셨대요. 네. 네. 그분도 뷰포드의 집을 갖고 계신데 근데 이제 그분이 연세가 되셔가지고 남편분하고 이제 한국으로 역이민 가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역이민 가시는 분의 대부분의 분들은 거의 한 8, 90%는 혹시 내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가세요. 네. 그래서 이제 가시기로 결정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 상담 왔을 때에는 조금 1년 정도 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인데 네. 그 집이 조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새 집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면서 다시 돌아올 걸 생각하면 집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집을 그냥 놔두고 렌트 주고 저희한테 맡기고 갈까? 네. 아니면 집이 좀 오래돼서 자꾸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거를 팔고 새 집으로 사놓고 그러고 갈까? 네. 이게 이분의 질문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고민이 되겠죠. 네. 네. 성현 씨 같으면 어떻게 답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집의 로케이션과 이 집이 렌트를 준다면 어떻게 될까? 그랬을 때 집의 상태나 이후에 이 집의 값어치를 좀 생각해 볼 것 같고 왜냐면 이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사신다고 하셨을 때 여전히 그 지역에 사시는 것이 괜찮은지 아니면 지역을 옮기는 것을 원하시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조금 고려해 보게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사실 굉장히 여기서도 답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냥 그 집을 렌트 놓고 가세요. 자, 렌트를 놓고 저희 회사가 지금 한 120채 정도 되는 프로퍼티를 렌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새 집은 거의 새 집 사서 한 5년간은 특별히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새 집도 문제가 있기는 해요. 네. 없다고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오래된 집이 문제가 많을 거다.
라고 이제 보통 인식들이 네.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저는 이분한테 질문이 그러면 그 집이 지금 20몇 년 된 집이 어느 정도 좀 업그레이드를 하였습니까? 이게 좀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 집을 팔고 새 집을 살려면 아무래도 외곽으로 조금 더 멀리 나가야 돼요. 그렇죠. 좀 지리적으로 센터에서 멀어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집이 렌트 수요가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이 집이 사실 한 20년 정도 지나면 약간 리모델이 들어가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엌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옛날에 골드 뭐 이렇게 오래된 그런 게 조금 신형으로 바뀌어져 있다고 하면 렌트 놔도 돼요. 그런데 오리지널 컨디션이에요. 뭐 카펫 많고 이러면 사실 렌트에 그다지 메리트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워낙 그 신축 건물들 또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그 깨끗하게 해가지고 렌트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주택도 렌트를 할 때 약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야 잘 나가고 렌트비도 100불, 200불 더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지금 뭔가를 더 하실 수 없다면 지금 현재 이 집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눈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건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봤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렌트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 집을 렌트했을 때 문제가 되겠다 안 되겠다를 저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렌트를 그냥 이 집을 하세요 라고 말할 때는 지리적으로 충분히 여기가 집값이 저쪽보다는 더 오를 가능성을 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만약에 새 집을 바꾸는 것도 저는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요즘 새로 트렌드로 지어진 집들이 일단 문제가 별로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세입자들한테 훨씬 더 어필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가 호시톤의 집을 광고를 하고 플라워를 브런치를 광고를 하니까 거기까지 가면 세입자가 있기는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생각보다 꽤 많은 괜찮은 수요가 있어요. 그죠? 이제 그걸 제가 몸으로 체험하다 보니까 그럼 굳이 센터에 굳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새 집이고 훨씬 더 트렌디하게 지어졌고 컨디션도 지금 그 집을 만약에 5만 불 들여서 고치는 거 하고 이 새 집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래도 새 집이 훨씬 더 좋은 컨디션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할 거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게 저희가 에브리데이 트랜잭션을 하고 제가 만약에 세일만 한다 그러면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렌트 관리가 컴바인 돼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외곽에도 충분한 수요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바꾸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하는데 지금 오래된 집의 컨디션과 오래된 집의 로케이션이 정확하게 얼마나 스트롱하고 디맨딩한가를 좀 보고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그게 괜찮아요. 그런데 보니까 오리지널 컨디션이에요. 근데 렌트 수요나 로케이션적으로 좋아요. 그러면은 리모델을 추천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요즘 머티리얼 가격도 많이 올랐고 팬데믹 이후에 그 다음에 또 레이버도 예전 같지 않게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요즘 뭐 에어컨 히터 같이 HVAC를 같이 퍼니스랑 같이 교체하게 되면 뭐 8,000불, 뭐 10,000불에 가까운 돈이 들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했던 그 비용보다 거의 더블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리모델도 이제 여기서 잠시 팁을 드리면 리모델을 할 때 내가 많은 리모델 된 집을 보고 우리 집과 비슷한 레이아웃을 가진 집을 많이 본 다음에 내가 가서 머티리얼 직접 사고 내 발품을 파는 거죠. 머티리얼과 색깔을 내가 다 고르고 딱 머티리얼 갖다 놓고 이걸로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돈이 절약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손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맞아요. 컨트랙터도 잘 모르시고 하기 때문에 그냥 맡겨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컨트랙터들이 사러 가는 비용, 오더하는 비용이 다 포함이 돼서 비싸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발품을 팔고 내가 미적 감각을 좀 살려보면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고 네. 그다음에 컨트랙터랑 일을 할 때도 한국 분들이 대부분 계약서를 안 쓰세요. 우리 계약서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부동산 트랜잭션 할 때 계약서 안 쓰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모든 것이 in writing이죠. 네. 사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계약서를 꼭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계약서의 조건이 정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공간만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바로 옆에 문턱 너머에 저 공간도 덧붙이고 싶으면 그 계약서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것 조금 하는 김에 부탁해서 더 해달라고 하는 네네. 거. 뭐 까짓것 이거 그냥 공짜로 해주면 안 돼요? 그분들한테는 시간이고 레이버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꼭 계약서에 내가 넣고 싶은 거 다 넣고 가격 확인하시고 계약서 사인하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쓰시면서도 맨 처음에 프로젝트가 크면 클수록 컨트랙터들이 돈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머티리얼 사야 되잖아요. 네.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수금 맨 처음에 한번 30% 정도 또는 40% 정도 드리고 그 다음에 기간이 한 15일 정도 걸린다고 하면 중간에 한 일주일 지나서 중도금 드리고 네. 맨 마지막에 잔금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한 달까지 계약서에 쓰시는 게 서로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대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계약서에 돈을 지불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양쪽이 어그리를 한 거를 계약서를 쓰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 나온 김에 옆에 말이 샜는데 그래서 리마델을 이 집은 너무 아깝다. 이 집은 팔기 너무 아깝고 딴 데로 옮기라고 할 수 없는 집이다. 그랬을 땐 저는 강력하게 리마델을 해서 이 집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군요. 요즘 새 집들이 되게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되게 빌더가 좋은 조건의 이자율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네,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유명한 빌더 톨 브라더스, 레나 또는 DR 홀튼, KB 홈스, 우리가 아는 그 유수한 풀티 이런 큰 네이션와이드 빌더들이 네. 성현 씨 생각엔 그 빌더들이 평소 때 얼마나 돈을 벌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톨 브라더가 100만 불짜리 집을 팔았어. 네. 얼마 가져갔을 것 같아요? 한 20%? 20%? 네. 실제로는 30% 넘게 가져갔어요. 진짜 한 채 팔면 30만 불 벌고 이러잖아요. 너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던 빌더들이 네. 관세 폭탄 3월 달에 탁 터지면서 완전 시장이 3, 4월에 프리징이 딱 되니까 얼럿이 떴어. 연준에서 이자는 안 내릴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바이어들한테 낮은 이자를 주는 걸로 하고 이 집을 팔자. 왜냐하면 바이어들의 대부분이 이자가 너무 높아서 안 사. 네.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2% 싼 이자를 너희들한테 줄게. 그러다 보니까 이 빌더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예 마진율을 우리가 30% 받았던 거를 30%씩 생각했던 거를 25% 톨 브라더스 네.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입니다. 네. 25%로 줄인다. 그리고 레나도 18%로 줄인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적게 벌고 집을 안 팔린 집을 팔아야 되니까. 네. 그죠? 그렇게 하는 정책들로 바뀌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빌더들이 좋은 이자를 오퍼를 하는 거야. 그러면 바이오 입장에서는 사실 좋죠.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살 때는 그런 오퍼를 우리가 못 받잖아요. 그쵸. 그런데 새 집이지요. 사고 싶었죠. 그다음에 이자율까지 좋은 이자를 준다고 하니 지금 집을 살 때 굉장히 좋은 기회이긴 해요. 네. 특히 새 집들이 또 실제로 어제 제가 컨트랙 하신 분은 47,000불을 깎았거든요. 와.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오퍼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위기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게 남들이 전부 다 지금 무슨 집을 사 하지만 방법은 다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사실 이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이야기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에이전트를 찾아서 네. 그래서 상담을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엔조이 유튜브 방송은 제가 머니돈나에 나가서 부동산에 관한 얘기도 하긴 하지만 좀 디테일한 얘기를 길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우리 제니퍼랑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20년 넘었고 제니퍼는 얼마 안 됐지만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질문들이 어쩌면 바이어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평범한 질문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자주 어떤 재밌는 토픽이 있으면 이렇게 방송을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잘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혹시 나의 이야기를 좀 풀어주세요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참작해서 재밌는 방송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